안녕하세요.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우피입니다. 2월 14일이고요. 늦은 시간에 방송을 하게 됐는데 일단 기다리던 소식이 나왔습니다. 외국인 선수 소식이 이제 나왔고 위커슨 선수와 계속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위커슨 선수와는 이제 재계약을 하지 않고 반지 선수는 이제 그대로 가고요. 위커슨 선수의 자리에 자완 선발 투수인 터커 데이비슨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반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길게 얘기할 게 없죠. 그래서 반지 선수 얘기는 오프닝에서 짧게 하고 바로 넘어갈 건데 일단 반지 선수는 뭐 무슨 말이 필요가 없죠. 사실 워낙 계산이 서는 투수고 건실한 투수고 확실한 우리 팀의 선발 투수기 때문에 굳이 기말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총액 150만 달러에 계약을 했습니다. 보장 145만 달러, 인센티브 15만 달러인데 레이에스 선수도 그렇고 박준혁 단장이 어떤 협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큰 돈을 주지 않고 재계약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반지 선수 정도 이제 4년 차에 들어가는 선수라고 하면 인센티브를 안 걸고 보장 150만 달러 정도를 주는 게 보통일 것 같은데 어떻게 또 인센티브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박준혁 단장의 협상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반지 선수 성적은 짧게 얘기하자면 2사 시즌 올 시즌에 전체 투수 WAR 4위였습니다. 4.40 기록을 했고 부상으로 6주 이상을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커리어 중에 가장 높은 WAR을 기록을 했고 3년 연속 150이닝을 던졌습니다. 186.1이닝, 170.1이닝, 150이닝을 투구를 했고요. 올 시즌은 사실 부상 때문에 경기를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훌륭한 성적을 냈고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부상 전 올 시즌 5월 말에 부상을 기점으로 레벨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 전까지 반지 선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준수한 2선발, 3선발 이 정도 느낌이었는데 부상 복귀 이후에는 물론 9월엔 약간 처지긴 했지만 한 2달 정도는 그야말로 천하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언터처블의 모습이었고 너무 잘해서 걱정이 될 정도였는데 이제 시즌 막판에 조금 페이스가 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롯데로서는 다행인 게 또 반지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돌아가지 못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수 본인은 사실 메이저리그에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본인은 아쉽겠으나 우리 팀 입장에서 어찌 보면 또 다행이긴 하죠. 그래서 반지 선수는 4년째 같이 하게 되었다라는 거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박준혁 단장은 반지가 3시즌 동안 꾸준한 팀 주축 선발 투수로 활약하면서 꾸준하고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다. 팀 로열티가 높고 야구를 태하는 태도 역시 팀 동료에게 귀감이 되는 선수로 내년 시즌에도 에이스 투수로서 팀 중심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을 했고 박준혁 단장이 선수 영입을 하고 하면 늘 팀 로열티 얘기를 맨날 합니다. 이게 FA 선수 계약 때도 그랬고 계속 그랬는데 이 팀 로열티 그 다음에 헤리티지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부터도 어떤 팀 로열티가 워낙에 강한 사람이기도 하고 해서 구단을 굉장히 잘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준혁 단장님이. 그리고 반지 선수는 롯데와 4번째 시즌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설렌다. 우리 팀원들과 팬들에게 빨리 인사드리고 싶다면서 올 시즌 김태형 감독님께서 믿고 기다려주셨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또한 박준혁 단장 역시 협상에서 열정적이고 프로페셔널하게 대해주셨다. 구단에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메시지를 남겼고 자이언츠 인스타그램에 딸인 캠베이 양과 함께 또 인사 메시지가 있었는데 캠베이 양도 부산에서 또 만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네요. 또 우리 팀의 치어리더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캠베이 양이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반지 선수를 또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이고 이제 데이비슨 선수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태생의 미국 국적의 터커 데이비슨 선수고 이렇게 되면서 미국 2명과 베네수엘라 1명으로 외국인 라인업이 꾸려지게 되었고 1996년 투수예요. 96년이니까 반지 선수가 95년생이고 나이가 이 정도 또래 투수로 또 될 것 같고 188cm에 97kg의 체격 조건 그리고 자완 투수고 일단 저는 좋게 보는 거는 KBO에 오는 투수들이 대부분이 선발 커리어를 보낸 선수들보다는 불펜 위주의 커리어를 보낸 선수들이 많이 오는데 이 데이비슨 선수 같은 경우에는 커리어 대부분이 선발 투수. 그러니까 마이너리그 커리어는 거의 대부분이 선발이고 메이저리그에서도 17경기 선발 정도를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선발로 원래 뛰는 선수를 데리고 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높게 평가를 하고 총액 95만 달러, 보장 85만 달러에 인센티브 10만 달러를 주고 이제 데리고 왔는데 일단 박준혁 단장은 데이비슨 선수에 대해서 투구 타점이 높고 디스패션이 좋으며 직구 슬라이더 커브 스플리터 등 다양한 구종을 완급 조절하며 던질 수 있는 선수라고 얘기를 했고 데이비슨 선수는 롯데 자이언츠라는 훌륭한 팀에 합류하게 되어 기쁘다. 어떻게든 팀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동료들과도 꾸준히 소통하며 함께 승리를 위해 노력하고 싶다라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일단 이 사인한 사진만 보면은 굉장히 이미지가 좀 다른데 실제로 눈도 땡그랗고 좀 귀염상입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남긴 인사 메시지 봤을 때 약간 쾌활한 성격?
그러니까 외향적인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성격적인 건 그렇게 느꼈고, 일단 메이저리그 커리어를 먼저 살펴보면은 56경기에 출장을 해서 17경기에 선발로 등판을 했고 4승 10패 2세이브를 메이저리그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129.2이닝 평균 자책 5.76을 기록을 했고 피안타가 140개, 피홈런이 17개, 탈삼진 68개, 사사구가 76개, 보이는 68, 사구 몸 만듦 6개, WHIP가 2.60 기록했는데 저가 뭐 옛날부터 늘 얘기하는 게 투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 뭐 안 보고 탈삼진하고 사사구, 그러니까 볼 삼비만 저는 보고 판단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 투수의 구위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 그 매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그나마 리그가 달라지고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어도 기본적인 볼 삼비 자체는 그래도 나름대로 변별력이 있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했고 대부분의 경우엔 그게 맞아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탈삼진은 그래도 꽤 많은 편이었어요. 메이저리그에서도 192.2이닝 199.2이닝 동안 68개면 그래도 9이닝당 5개 정도 나오는 거니까 괜찮은 수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구가 많죠. 그래서 그 사구를 빼고 보이넷만 치면 볼 3비가 정확히 1을 기록을 하죠. 그래서 보이넷이 좀 많은 편인데 메이저리그에서는 이런 걱정이 들긴 하는데 근데 또 메이저리그니까 경우는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불펜으로 나왔을 때 볼 3비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 있으니까요. 그렇고 특이사항은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를 가지고 있는 투수예요. 그래서 22년 월드시리즈에서 애틀란타 브레이브스 소속으로 우승을 경험을 했고 월드시리즈 5차전에 깜짝 선발로 등판을 해서 2이닝 4시점 2자책점을 기록하고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 팀에서 우승 경험을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선수가 또 영입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월드시리즈 우승이라는 게 본인이 뭐 엄청 큰 역할은 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무려 월드시리즈 선발을 해봤고 또 우승 반지를 가지고 있고 하다는 거는, 그리고 우승하는 팀에서 뛰어봤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을 거고 우리 팀에도 사실 굉장히 좋은 그 경험을 또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메이저리그 우승을 경험한 선수가 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팀의 우승을 경험해본 선수 자체가 없을 거예요. 우승을 경험해본 선수가 타 팀에 있다 선수들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 당장 떠오르는 선수는 제 머릿속에도 없습니다. 우승해본 선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에는. 그래서 월드시리즈 우승 보유팀이 되었다라는 거 좀 재밌는 것 같고, 저는 뭐 메이저리그 커리어보다는 이제 마이너리그 커리어가 더 중요하겠죠. KBO에서 뛴 선수라면. 마이너리그 커리어를 좀 더 많이 살펴봤는데 마이너리그에서는 142경기에서 98경기 선발로 나왔고 30승 44패 5홀드 2세이브를 통산 기록을 했습니다. 600.1이닝 평균 자책 3.21을 기록을 했고 피안타 558개, 이런 피안타는 조금 이제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피홈런 이렇게 탈삼진 594개, 사사구 241개, 보이넷 221, 사구 20개, WHIP 1.30인데 일단 삼진을 대단히 많이 잡는 유형이라는 거를 이 마이너리그 기록을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죠. 거의 이닝당 1개꼴로 삼진을 잡았다고 볼 수 있는데 마이너리그에서도 보이넷이 적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사구가 241개고 600.1이닝인데 보이넷 221개니까 대충 생각해봐도 9이닝당 3개 조금 안 되게 2점대 후반 정도를 이제 내줬다고 볼 수가 있는데 대단히 많은 보이넷은 아닌데 엄청나게 커맨드가 좋다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애매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근데 마이너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볼 3비도 괜찮은 편이고 보이넷도 그래도 준수한 편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만 봤을 때는 선발로 커리어 대부분이 뛰었고 우리나라 레벨과 뭐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마이너리그 트리플 A 위주로 이제 뛴 선수인데 마이너리그에서 볼 3비가 괜찮고 삼진이 많은 유형이다 라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올 시즌 2사 시즌 마이너리그 성적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5승 12패 3.89를 기록을 했고 세부 내용은 더 괜찮습니다. 115.2이닝 109피안타 104탈삼진 48사사구를 기록을 했고 그 통산 마이너리그 커리어와 유사한 성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WHIP도 2.34, 통산이 2.30인데 거의 커리어에 수렴하는 성적을 냈다고 볼 수가 있고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눈에 보이는 마이너리그 성적은 충분히 영입을 할 만한 선수였고 또 고점이 더 있었던 선수고 나이가 또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고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서 한 경기 뛰었습니다. 4.2이닝 무실점, 피안타 4개, 보이넷 2개, 삼진 1개로 굉장히 좋은 투구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한 경기밖에 안 되니까 뭘 평가를 하고 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좀 특이사항이 있다면 2-3 시즌에 에인절스에서 뛰었는데 이때 오타니 선수한테 스위퍼 그립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LA 타임즈에서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LA 타임즈에서는 MP 동료 오타니 선수가 보여준 그립을 사용하여 몇 달 동안 연습한 데이비슨의 슬라이더는 주목할 만한 신구종이다 라고 하고 데이비스 선수는 이에 대해서 나는 오타니의 그립을 사용하고 있다. 이 공으로 이 오타니처럼 아웃 카운트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나는 오타니가 스트라이크 존 안으로 슬라이더를 던지는 것으로 봤다. 그리고 타자들은 파도처럼 달려들었다가 헛스윙으로 물러났다. 나는 어떻게 저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올해 내내 그의 영상을 많이 봤다고 덧붙였다고 하고 LA 타임즈는 데이비슨이 지난해 트레이드돼서 에인절스에 왔을 때 코칭 스태프는 그의 슬라이더가 손바닥 쪽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슬라이더의 각도를 더하기 위해서 코칭 스태프는 그가 공을 더 내리 꽂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좀 더 시밥 쪽으로 두는 그립으로 바꾸기를 원했다. 데이비슨의 슬라이더는 거의 커브처럼 보인다. 드라이브 라인에서의 작업과 끈기 있게 기다려주는 구단 덕분에 데이비슨 자신감을 얻었다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국내 보도에서는 이 부분이 크게 얘기가 안 나왔는데 좀 주목하는 게 스위퍼라는 구종으로 센세이션을 익힌 뭐 패디 선수라든가 아니면 또 하트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어찌됐건 가장 핫한 구종이고 또 스위퍼 시대를 열었다고 할 수 있는 오타니 선수한테 직접 그립을 배운 선수이니만큼 KBO 무대에서 스위퍼의 활용도를 좀 기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또 내년 시즌부터 스트라이크 존이 1cm가 낮아지면서 제가 뭐 시즌 중에도 얘기했지만 그건 굉장히 바람직했어요. 왜냐면 너무 높은 볼에 잡히는 경우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내려간 건 맞는데 그러면서 이제 스플리터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슬라이더가 조금 더 득을 보게 된 것인데 스위퍼도 그렇고 스플리터도 그렇고 그런 쪽에서 좀 더 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눈에 보이는 건 이 정도고 이제 뒤에는 제 나름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올 시즌 메이저리그 한 경기였지만 그 등판 경기를 제가 간단하게 하이라이트 좀 보고 왔는데 일단 잘한 경기이기 때문에 물론 좋은 것만 보일 수밖에 없겠지만 그냥 제가 보고 그냥 든 소감을 일단 말씀드리자면 일단 투구 폼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단 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쁜 폼을 가지고 있다고 좀 느꼈고 그래서 제구 같은 경우에도 볼 삼비 자체가 대단히 좋진 않지만 막 크게 벗어나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그랬고 투구폼 자체가 일단은 딱 잡혀있는 편이라서 진짜 공을 막 여기저기 난사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 그 구종은 패스트볼 그러니까 싱커를 많이 던지고 싱커 슬라이더 위주로 이제 많이 던지고 스플리터 커브를 썩는 피칭을 이 경기에서 보여줬는데 아마 이렇게 조합을 많이 쓰는 것 같고 패스트볼이 포심보다 싱커를 거의 던집니다. 싱커를 던지는데 싱커가 92마일 정도로 계속 기록을 했어요. 92마일은 148km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자완이 148km면 굉장히 빠른 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구속 자체는 충분히 키어에서도 통할 수 있는 구속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포심을 던지면은 뭐 93마일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일단 싱커 위주로 던지고 슬라이더 그러니까 슬러브래 네, 슬러브 갑자기 어디서 나왔냐. 스위퍼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88마일 정도가 나오고 일단 슬라이더의 구속이 좀 빠른 편이죠. 빠른 편인데 이게 각은 좀 큰 편인데 막 날카로운 느낌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에 그 네이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보여줬던 스위퍼를 생각해보면 사실 스위퍼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구위 장체는 떨어지는 느낌이고 제가 느끼기에는 저도 에인절스에서 그립을 배웠는데 다시 그렇게 안 쓰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슬라이더보다 각은 커요. 그래서 그 구속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찍히는 구속에 비해서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날카롭게 떨어지는 스피드가 빠른 느낌은 아닌데 슬라이드의 각은 큰 편. 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종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횡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스플리터는 82마일 정도가 나오고 커브가 80마일 정도 나왔는데 커브의 각이 대단히 좋게 저는 좀 봤습니다. 영상을 보면서는. 그래서 싱커가 있고 슬라이더가 있는데 종보다는 횡으로 떨어지는 게 좀 더 많은 것 같고 커브는 또 종으로 떨어진 각이 좋아서 이 횡 종 변화구가 있으니까 잘 섞어가지고 던지면 괜찮은 것 같고 일단은 그 이날 경기 24년 유일한 메이저리그 경기만 봤을 때는 바깥쪽 몸쪽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코너웍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인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일단은 뭐 다른 거보다 사실 외국인 선수 진짜 예측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냥 시즌을 치러봐야 아는 건데 뭐 지금까지 본 걸로는 뭐 나쁘지 않아 보인다. 그러니까 일단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굿보이 3비라든가 기본적인 구종이라든가 기본적인 구속이라든가 좀 안정적인 투구 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외국인 선수는 예측의 의미가 없는 게 일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외국 생활에 적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사실은 살아보기 전에 알 수가 없는 거다 보니까 일단은 그 한국 부산 생활에 어떻게 적응을 잘 하느냐, 그리고 팀원들과 어떻게 잘 어울리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열어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좀 저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지켜봐도 좋을 것 같고, 일단 위커슨 선수를 바꾸면서 위커슨 선수가 먹어줬던 196점의 이닝을 어떻게든 다시 채워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약간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이닝을 저렇게 많이 먹긴 사실 힘들 거라서 결국 저렇게 빈 이닝들을 채우기 위해서 정철원 선수도 영입을 하고 이제 불펜 쪽을 보완을 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 박시영 선수도 데리고 온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20이닝, 30이닝 정도가 비거란 말이에요. 위키스 선수가 먹어줬던 이닝이 비하면. 그러니까 저렇게 많이 먹긴 힘듭니다. 그리고 WAR이 5.32를 찍고 이제 비게 됐는데 저 자리를 데이비슨 선수가 얼만큼 채워줄 수 있을까. 그리고 위커슨 선수를 바꾼 건 결국 나이가 들고, 그리고 올 시즌에 보여줬던 기록이 굉장히 괴랄했던 것이 이닝 1이고 근데 타이삼 피안타 1이고 근데 보이넷은 거의 역대급으로 가장 적었다. 그리고 피홈런이 꽤나 많았다. 근데 팀이 상담장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커슨 선수의 나이가 한 살이 더 듦에 따라서 상담장을 내렸는데 조금만 컨트롤이 흔들리면 장타를 굉장히 많이 얻어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구단에서 생각을 했고 아마도 위커슨 선수를 계속 가지 않는 것을 정하고 나서 상담장을 내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거든요. 아니면 뭐 순서가 반대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상담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위커슨 선수가 피홈런이 대폭 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너무 많은 이닝을 던졌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 시즌이 힘들 수가 있겠다는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쉽지만은 위커슨 선수를 재계약을 하지 않았고 이 선택은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좀 더 높은 자리를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외국인 선수들이 큰 경기에서 굉장히 확실한 카드를 해줘야 되는데 위커슨 선수가 뭔가 그 한 경기를 지배할 수 있는 투수형은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위형이 아니고 올 시즌 결국 커맨드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큰 경기에서는 길게 가는 게 아니고 짧게 가죠, 보통 선발 투수들이. 그러니까 물론 잘 던지면 길게도 가지만, 그래서 어찌됐건 강한 힘으로 때려잡을 수 있는 투구를 해야지 단기전에서 승부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유형은 아니기 때문에 또 자완 투수로서 좀 더 빠른 볼을 던지는, 그러니까 150에 가까운 공을 던질 수 있는 또 데이비슨 선수를 데리고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고 일단은 이름이 터커 데이비슨인데 NC에 데이비슨 선수가 있는 관계로 아마 등록은 터커 선수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 또 기아에 터커 선수가 있었었죠. 근데 지금은 없으니까 아마 터커 선수로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겹치면은 굉장히 헷갈리는데 근데 또 모르겠어요. 그냥 겹치든 말든 롯데 데이비슨, NC 데이비슨 다르니까 데이비슨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등록 모형을 어떻게 할지 좀 보는 것도 짠 재미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내년 시즌에 선발 로테이션에 자완이 3명이 됐어요. 반즈, 데이비슨, 김진욱 이렇게 3명이 됐는데, 그리고 정현수 선수도 선발 잠재적인 후보군으로 있다 보니까 갑자기 자완 왕국이 돼버린 느낌이 드는데, 물론 김진욱 선수가 부상을 잘 재활을 성공을 하고 좋은 투구를 해야 되고 데이비스 선수도 좋은 하이액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우리 팀 선발이 3명이나 자완이 일단 로테이션에 들어있는 상태로 출발하는 거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또 재밌는 상황이 될 것 같고, 정은수 선수가 만약에 5선발로 들어온다면은 자완이 4명인 아주 재밌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이 부분도 시즌 치르면서 뭐 지켜볼 만한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든글러브에서 레이스 수상을 하면서 참 오랜만에 골든글러브를 배출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골든글러브가 언제였을까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 손합 선수였나? 굳이 찾아보진 않았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골든글러브를 하게 됐고, 외야수 부분이 굉장히 빡빡했는데 득표 2위로 골든글러브를 수상을 했습니다. 삼성이 구자욱 선수가 260표 90.3%였고 롯데 레이에스 선수 161표 55.9%, 그리고 KT 로하스 선수가 153표 53.1%였고 4위가 에레디아 선수고 147표 51%였는데 물론 그 스탯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비율 이런 거 보면 에레디아 선수가 사실 받는 게 맞기는 한데 근데 레이스 선수는 이 안타를 쳤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기록의 상징성이라는 게 워낙에 크기 때문에 레이스 선수가 2위로 수상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누가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훌륭한 성적을 다들 냈는데 레이스 선수가 뭐 역사에 이름을 남겼으니까 이제 골든글러브를 수상을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202안타를 못 쳤으면 에리디아 선수가 아마 탔을 거예요. 근데 202안타를 쳤기 때문에 골든글러브를 수상을 했고, 물론 뭐
기록적으로는 에레디아 선수가 더 잘했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게 틀린 게 아니고 맞는 건데 기록 이 야구는 기록의 스포츠니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수상은 박준혁 단장이 대리 수상을 했는데 박준혁 단장은 늘 뭐 엄청난 미남이고 저 피부는 대체 어떻게 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피부과를 어디 다니시는지 다들 많이 여쭤보시는데 아무튼 박준혁 단장이 일도 잘 하시고 워낙에 뭐 외모도 잘생기시고 그래서 훌륭한 또 로열티를 가지고 있는 단장님, 우리 팀 단장님이라서 굉장히 약간 우리 팀 단장 역사상 가장 좋은 단장님을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마무리를 하고요. 방송을 꽤 오랜만에 했는데 아무튼 또 반지 선수도 여전히 잘해줬으면 좋겠고 데이비스 선수도 또 기대만큼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동 오리지널 알고로떼 오피였고요. 재밌게 보고 들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톤투지가 아니고 네 롯데 자이언츠